미래세대우 디지털 리서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린세션 진행을 담당할 리서센터에서 복합기업과 ESG 담당하고 있는 정대려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 소중한 투자기에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제 그린 환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 리서치센터에서는 이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면서 이 특히 그린 산업에서 상당한 투자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투자 기회의 흐름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에서 중장기 테마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19로 시민사회의 안전과 환경, 보건에 대한 의식이 더욱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의구심은 적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포럼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카본 프라이싱, 즉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제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도입이 되면서 이러한 강한 판단이 또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EV, 건축, 폐기물 관점에서도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심도 깊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화학업종 담당하는 박연주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산업과 인프라 산업을 분석하고 있는 이광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린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류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전 공지를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되는 만큼 저희가 진행되는 와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Q&A 세션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린 세션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환경은 북극공원의 안이나 펭귄의 서식지 또는 이제 일부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피부 살갗으로 느낄 수 있는 실제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환경이라는 거대한 담론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될 필요성을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선 제가 오늘 왜 환경이 중요한지를 좀 직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림 보시면 빨개서 아마 놀라신 분도 있을 것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또 하나의 새로운 자연재해인 대형 산불입니다. 특히나 이 미국에서 지난 여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 하나인데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시면 이런 이 대형 산불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난 실제 국내에서 경험했던 홍수, 태풍 같은 것들이 사실상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빈도수로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해서 2019년 기간 동안에 과거 대비 한 2배 이상에 가까운 빈도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확인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런 자연재해의 공통분모가 바로 기후변화에서 비롯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불은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산불들이 원인이 기후변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있을까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동일하게 궁금하실 텐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이 대형 산불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이러한 이제 배경 원인 자체가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에서 비롯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앞서 보셨던 그림인 미국의 대형 산불 역시도 사실상 미국 서부 지역에서 이제 기온이 지난 여름 내 평균적으로 4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대기 중에 습도가 좀 적어지고 나뭇잎들이 바삭하게 이렇게 메마르면서 삽시간의 화재가 대형 산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가 이제는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한때 이슈가 됐던 그림인데 이게 어떤 저명한 작가의 미술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표지 커버에 실렸던 표지인데요. 느낌 좋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좌측이 시계열에 따른 지구의 평균 기온의 상승입니다. 특히나 이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결국 기온의 상승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가파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제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색깔로 보니까 굉장히 극명한데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원래 지구가 자연 변화 때문에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견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어떤 인간의 활동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변화에 의해서 약 1만 년간 4도 정도가 이제 기온 상승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산업화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약 1도 정도가 올라가 보면 간 것을 이제 확인해 보면 평균적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자연 변화 대비 25배 정도 기온 상승을 야기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이제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 내지는 기후 변화를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대형 산불, 홍수, 태풍 외에도 여러 가지 식량 위기, 물 문제 내지는 인류의 이제 다양성 문제까지도 봉착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그림 보시죠. 이게 보시면 1880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 2019년까지 대기 중에 CO2 농도와 대기의 평균 기온 상승에 따른 그래프를 중첩시켜 놓은 겁니다. 확인하신 것처럼 결국은 CO2의 농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사실상 기온의 상승을 더 견인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러한 기온 상승에 따른 변화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또 저희가 유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상당히 극명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당연히 기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신 요는 온실가스라고 얘기하셨던 부분도 있고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하시던 부분도 있는데 그게 같은 건가 뭐 의구심을 좀 가지신 분도 계세요.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점을 좀 명확히 해드리자면요. 결국 이제 대기 중에 온실가스는 CO2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온실가스 중에 70% 이상에 대한 기여도가 바로 CO2, 이산화탄소에서 비롯되고요. 이 외에도 아시는 바 이제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 비중이 좀 절대적으로 작습니다. 결국 이 CO2를 저감시키는 것이 기온 상승을 묶어놓을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는 연결고리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대기 중에 배출된 CO2 내지는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이 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사라지기까지는 10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제 연구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온실가스를 절대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나름대로 글로벌 공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도 파리 협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 국가들이 어떻게 개별적인 노력을 경주될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이제 다시 복귀한다고 했던 그 협약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뭐 이미 많은 언론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바이든이 내년 1월에 실제 정권을 시작하면서 제 첫 번째 실행 공약으로서 이 파리 협정, 즉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 협정에 재가입을 한다라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협정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협정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 예로 과거에 교토의정서라고 있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파리 협정은 어떻게 보세요?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네, 실제로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평가하기론 절반 정도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말씀드린 파리 협정의 성공 가능성이 좀 확실히 배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참여 국가가 선진국에 국한된 한 30여 개 국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범주가 작죠. 예. 반대로 이제 파리 협정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이제 포함한 190여 개 국가가 대단위로 참여했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성공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것은 탄소를 저감시키려는 목적 이외에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이행 수단이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이 탄소 프라이싱에 대한 내용인 건데 탄소 배출권 거래제 내지는 탄소 국경제 그리고 자발적인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리백 같은 것들이 실제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 목표로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국가가 상대적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또 이런 제재 조항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탄소 배출권 하면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또 제가 궁금해요. 이게 언제 되는 거지? 근데 왜 올해 중요하고 내년에 훨씬 더 중요하지? 이런 기간의 문제도 사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기간과 이 시점의 중요성이
상당히 투자자분들의 이제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내년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 역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유산할당 비중을 대폭 늘리는 3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렸던 탄소 국경제가 EU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 도입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환경, 특히 탄소 저감에 대한 글로벌 공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익숙한데 탄소 국경제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탄소 국경 내지는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유같이 탄소를 저감시키려고 나름대로 국가 측면에서 노력하는 그 국가에 이제 소속된 기업들은 사실상 그 설비 투자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최종 소비자에 대해서 그 비용들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탄소를 저감시키지 못한 국가로부터 즉 여계로부터 수입된 수입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격 경쟁 측면에서 열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탄소를 배출시키지 못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형식을 밀어서 이를 텍스로 부과하자는 것이 바로 탄소 국경 조정세의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커버하는 화학회사들한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보다는 탄소 배출이 많을 텐데 그럼 이제 유럽에 수출할 때 관세를 내게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엄격히 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비용 부담일 테고 사실상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들은 그런 이제 가격 경쟁 소실로 말미암아 기업에 대한 가격 경쟁력 위축과 실제 그 자국 내 산업들이 어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멘트나 정유화학 같은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탄소를 배출시킬 수 없는 개별 기업들은 그 영향이 더욱 커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유럽에서 이제 최근에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유럽의 화학회사들을 좀 살려주려는 일종의 보호무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이게 WTO의 자유무역 규제에는 좀 배합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 대답을 먼저 드리자면 유권 해석상 WTO의 보호무역이라는 것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최종적인 결론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이 완료될 것 같은데 전 인류가 직면한 환경 위기죠. 이것들을 나름대로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에 대한 텍스, 즉 개별 기업의 부담은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현재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탄소에 대한 고민들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좀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화학을 담당하다 보니까 계속 걱정도 되고 또 정말 실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뭐 당연히 하고 싶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만 해도 뭐 당장 탄소를 줄일 수가 없는데 이 관세를 내게 되면 부담이 되잖아요. 중국에서 반대를 해서 이게 좀 안 될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시장에 사실상 있었는데 획기적인 소위 이제 역사의 획을 긋을 수 있는 사건이 추석 연휴 직전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유엔 연설을 통해서 본인들도 즉 중국도 2060년을 기점으로 해서 탄소 중립국에 발돋움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해해 보면 결국 중국조차도 연간 120억 톤의 가량의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많은 CO2를 발생시키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 글로벌 흐름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탄소를 저감시키는 노력이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가장 큰 소위 목표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이 글로벌의 흐름의 변화의 방향성이 개별 기업으로부터 산업에 대한 큰 변화를 이끌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산업 내에서 이런 탄소를 저감시키려는 노력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 변화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글로벌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